2023년 현재 자산이 1,000억 원을 넘는 상위 0.0001%의 초부자, 그냥 적당히 부자가 아니라 그사세 부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는 어디일까요? 현재는 압도적으로 청담동 그리고 한남동이에요. 사실상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대장을 꼽기가 어려워요. 너무 막강해서. 그런데 미래라고 해봐야 5년 정도 후면 명백한 3위가 확정이 돼요. 지금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3위 자리를 예약을 해놨어요. 지금 3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거의 사실상 승부가 났다. 그래서 5년 뒤에는 대한민국 3대 부자 동네 하면 청담동, 한남동, 그리고 응응동을 꼽게 될 겁니다. 사실 이미 가격이 똑같진 않아도 고급 주택들의 가격이 이 동네들과 동일하진 않더라도 준하는 정도로는 올라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뭐냐? 이 두 개 동네는요, 청담동, 한남동은 누구나 부자 동네인 걸 알죠. 그리고 부촌이 된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런 고급 주택들도 엄청나게 비싸지만 대략 평당 1억 정도 하죠. 신기하게도 아파트의 평당가도 비슷해요. 이것도 평당 1억, 이것도 평당 1억, 이것도 평당 1억. 청담동, 어퍼하우스 청담도 평당 1억, 청담 자이도 평당 1억. 초부자들이 이런 고급 주택들에 입주를 하면 그 아래 분명히 부자라고 할 수 있지만 재벌 수준은 아닌 정도의 부자들이 아파트로 따라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이 동네는 어떤 상태냐? 부자들은 완전 부자 동네로 인지를 하고 있어서 고급 단독주택들이나 고급 타운하우스는 정말 비쌉니다. 한남 청담보다는 약간 낮지만 거의 따라가려고 하는 수준의 가격이 나오는데 아직 그 아래 완전 부자들보다 약간 자산이 적은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셔야 하는 분들은 이곳이 완전한 부자 동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걸, 이 동네를 따라가는 단계에 있다는 걸 아직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또 말도 안 되게 싸요. 꽤 고급화 설계가 되어 있는 곳도. 자, 그러면 기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회는 이 동네에 타운하우스가 아니라 단독주택이 아니라, 물론 여기도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들 78억이 있고 150억이 있으시면 여기도 기회가 있지만 어디 있어요? 여기에 기회가 있겠죠. 이 아파트에. 자, 이곳은 어떤 지역이고 여러분이 어떤 기회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5년 뒤에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 학군 같은 거 신경 쓰는 100억대 부자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500억에서 1000억 이상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어딜까요? 아, 나 이거 알겠다. 평창동이지. 원래 평창동이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도 이게 엄청 부촌이거든?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평창동 엄청난 부촌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했던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도 대단하신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지만 좀 과거에 비하면 슬슬 힘이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아직도 엄청나게 부촌이에요. 대기업 총수가 사는 곳인데 당연히 부자 동네고 초고급 주택들이 많이 있지만 평창동은 정확히는 7, 80년대의 대한민국 최고 부촌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고요. 이 리스트에 비하면 조금씩 약해지고 있긴 합니다. 지금 부촌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촌인데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치고 올라가는 부촌은 아니죠. 평창동이 부촌이 아니게 될 일은 없어요. 영원히 부촌일 거고, 하지만 치고 올라가는 부촌은 아니다. 그럼 혹시 성북동? 기생충에서 이선균네 집으로 나왔던 여기네. 여기 성북동 부자 동네 나 알거든. 얼마 전에 그 리사가 재벌가가 살던 성북동 주택을 75억 원에 구입했다. 봤다. 이거 내가 봤어. 네, 성북동도 예전부터 평창동과 비슷합니다. 전성기가 한 70년대에서 80년대 정도의 아주 어마어마한 부촌이었죠. 강남 개발 전까지. 지금도 어마어마한 부촌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고 딱 봐도 엄청난 부촌이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예전보다는 조금은 힘이 빠진 게 사실이죠. 지금은 사실 이런 성북동 같은 위치가 다시 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부자 동네는 무조건 한강변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2023년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끝판왕들이 여기죠. 압구정을 왜 말씀 안 하시나요? 압구정 최고 아닌가요? 1000억대 부자들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파트 단위로 보면 압구정이 최고예요. 아파트 원탑은 압구정.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저택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유하시는 회장님들이나 1년에 500억, 1000억 이상을 버는 사업가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이 두 곳이더라. 압구정은 원래 최강이었고 성수동은 이제 한강변 아파트 최강자가 또 되려고 하고 있죠. 자, 어쨌든 현재의 부자 동네는 전부 다 한강변에 위치를 해 있고 현재 예외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한강변을 벗어난 부촌은 생긴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5년 후에 대한민국 최고 부촌 라인에 들어갈 이곳은 한강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한강에 붙어있지 않은 재벌 동네가 탄생을 하는 거죠. 이미 사실은 재벌 동네인데 대한민국 3위 안에 들 정도의. 이게 어디예요?
지난 영상에서 사실 보신 분들은 아시죠? 서판교라는 지역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운중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정말 많은 의미를 갖는데 한강변을 벗어난 것도 있지만 사실 어쨌든 판교도 경기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손에 꼽히는 부촌이 경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도 뭐 처음 있는 일일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판교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판교가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판교는 동판교를 의미를 합니다. 판교역 있고 신분당선 판교역에 판교 테크노밸리, 백현동, 카페거리, 그쵸? 여길 여러분들은 판교라고 인지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부촌으로 형성되고 있는 곳은 이 서판교라고요. 이 서판교를 확대해보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고, 그중에 운중동에 이 보시면 한옥마을 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곳들, 그다음에 여기 아래 군데군데 70억, 80억, 100억짜리 주택들이 막 들어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에요. 이 정도까지 클 거라고는. 물론 이 운중동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 사는 동네라고 듣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야? 라는 반응이 많으실 거예요. 과거 평창동이나 성북동 정도의 라인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운중동이라는 곳을 잘 모르거나 심지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지만 운중동이라는 곳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인지도 면에서 아직은 부자들에게 매우 유명해요. 부자들은 보통 이쪽으로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은 강남 쪽에 주상복합에 거주하시다가 이사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타워 팰리스 같은 데서 많이 오시죠. 그분들은 후발주자예요. 이런 분들이 선발을 끄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최고급 150억, 100억씩 하는 주택들을 매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대치동에서 자녀들 대학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대치동에 살 이유가 없다. 대치동을 떠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 삶이 강남권에 있으면 보통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강남 다음 가는 경제의 중심지가 어디죠? 판교죠. 맨날 얘기하지만 판교 테크노밸리는 조만간 몇 배로 커진다고요. 이런 분들이 2배, 3배로 많아진다고요. 오랜 시간이 안 걸려. 이미 입주 중이어서 기업들이 5년 내, 10년 내에 2-3배, 지출에 한도가 없는 부자들이 2-3배가 증가한다고요. 심지어 판교 테크노밸리랑 아무 상관없는 분들도 계세요. 보시면 그죠? 판교 테크노밸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이 왜 그럼 여기에 70억, 80억을 주고 집을 사느냐? 자, 현재 호가는 78억이 나와 있고 실거래가는 최대 82억 9천까지 거래가 됐었던 운중동의 산운 아펠바움이라는 일종의 이제 단독주택 단지인데 여기가 이제 산운 아펠바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얼핏 보셨던 이 좋아 보이는 단지가 산운 아펠바움인데 개별적으로 다 단독주택입니다. 하나하나 단독이고 이게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많지 않죠? 제가 굉장히 살고 싶은 곳 중 하나예요. 살고 싶죠? 살고 싶어요. 당연히. 나 여기 살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보시면 거래가 거의 잘 안 돼요. 2021년이 마지막 거래고 절반 이상은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죠. 보통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년 차 정도 된 주택들인데 11년 동안 한 번 정도 거래가 되거나 아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은 절반 이상은 거래 내역이 없어요. 소유주 변경 이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잘 안 판다는 얘기예요. 팔지 않는다. 이 아펠바움이 딱 여기 위치합니다. 여기 위치를 하고 그 옆에 이제 여기가 운중도 디바인이라고 하는 또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거래 내역이 거의 없죠. 이렇게 연두색 글씨로 표시된 곳들 말고는 거래 내역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팔지 않는다. 그 왼쪽으로 쭉 이제 이쪽엔 이런 부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되게 동화 속에 날아가지 않나요? 미국 영화 보시면은 약간 중산위권 막 의사 변호사들이 모여서 사는 빌리지 있잖아요. 그런 느낌 나죠. 여기부터는 가격이 더 내려와요. 여기는 이제 단독이 아니니까 일종의 빌라, 고급 빌라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한 평당 5천만 원 정도. 저렴하죠. 이쪽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죠. 이런 주택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좋죠.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아펠바움 같은 곳들은 부촌 중에서도 훨씬 비싼 이유가 하나하나씩 단독이지만 일종의 단지라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보통 단독 주택들은요 제일 단점이 뭐냐면 관리가 귀찮아요. 내가 내 집을 알아서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남동의 단독 주택들 보시면은 높은 담을 쳐놓거든요. 높은 담을. 왜냐면 지금 이런 길은요 여러분도 갈 수 있어요. 사실 아무리 여기 부자가 살아도 아무리 1,000억, 2,000억을 가진 부자가 살아도 요 도로는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해요. 사유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한남동 가서 고급 주택가 자유롭게 내가 땡전 한 푼 없는 사람도 다 구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을 쌓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CCTV를 설치를 하죠. 방범도 알아서 해야 되니까. 경비업체 부르고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펠바움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하나입니다. 하나. 단독주택인데 하나예요. 여기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요. 마치
마치 한남동의 9-1 한남처럼 이 앞에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내 집 앞까지, 이 단지 주민들 말고는 아무도 내 집 앞까지 올 수가 없죠. 나는 높은 담을 설치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CCTV를 20개씩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관리는 다 누가 해준다? 보안 업체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주택을 우리는 게이티드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외부인과 외부 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입주민들이 건물 내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고급 주거단지. 9-1 한남 같은 한남동에 그런 것도 게이티드 커뮤니티라 볼 수 있는데, 9-1은 이제 일종의 아파트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내 옆집이 있고 윗집이 있죠. 여기는 모두 단독주택이라는 게 차이점이죠. 100평이 넘어가는 그런 주택들이죠. 자, 근데 듣다 보니까 뭐 재밌긴 한데, 아니 나는 이거 살 것도 아닌데 왜 듣고 있는 거야? 이런 현타가 오신다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어디에 기회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여기에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잘 지어진 아파트들에 있다고요. 왜? 아파트는 10억이거든요. 고급 주택가에 비해 아파트가 비정상적으로 싸요. 저렴해요. 이게 지금 한남동, 청담동과의 결정적인 차이죠. 이 얘기할 거면서 왜 여태까지 고급 빌라촌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 아파트가 기회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죠. 넓게는 운중동부터 판교동까지의 이 아파트들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지금 이 운중동, 판교동이 청담이나 한남동의 전철을 아마 따라갈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청담동, 한남동은, 특히 한남동은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 되게 많이 무시했었어요. 한남동에 고급 주택들이야, 뭐 이런 분들이 살고 있고, 이 대단하신 분들이 거주를 하는 곳이고 부자들이 사는 곳이지, 이 한남동의 아파트가 뭐 반포동이나 이 강남권 아파트들의 가격만큼은 안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강했고, 초반에는 어느 정도 그 예측이 들어맞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사실상 지금 보면 사실 고급 빌라들이나 단독주택과 비교를 해도 한남동의 아파트 시세는 거의 비슷해요. 평당가가 거의 비슷해요. 청담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청담동도 어퍼하우스 청담도 평당 1억이고 더 갤러리아 파크도 평당 1억이고 그냥 청담 자이도 평당 1억이다. 평당가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자, 아까 봤던 이런 엄청 비싼 아펠바움 같은 곳들 말고 조금 평당가 한 5천 나오던 고급 주거타운, 동네는 한 2000년대 초반에 지어졌는데도 평당 5천 정도는 돼요. 전 사실 얘네들도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운중동의 33평짜리 아파트의 가격은 10억입니다. 평당가 3천이에요. 얘네가 현재 아펠바움 정도가 형성하고 있는 7천, 8천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5천은 충분히 만든다고 봅니다. 이게 신축이거든요. 신축 아파트. 결국 신축 아파트와 이 주거 지역의 평단가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다 같이 올라요.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운중동이라는 곳이 점점 대중에게 익숙해지면서 네임밸류가 올라가면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건 얘일 수 있다. 지금 평당 3천이 거의 이 친구와 비스무리해질 것이다. 이 평당가가 언젠가 7천이 되어 있을 때 이 친구도 거의 6천에서 7천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애들은 가격이 오르나요? 말씀드렸죠. 판교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급격하게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고. 입주. 그러니까 갑자기 기업들이 일자리가 막 생겨요. 일자리가 생긴다고요. 몇 년 안에. 지금은 요만큼인데 막 생긴다고요.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아까 그랬죠? 한도가 없는 부자들이 두세 배로 증가할 거라니까요. 당연히 아니 이분들이 두세 배로 증가한다는데 다 같이 아펠바움도 상승해서 이제 여기는 청담이나 한남동과 큰 차이가 없는 시세로 한 5, 6년 내에, 지금은 차이도 납니다. 5, 6년 내에는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의 입주가 많이 되면 거의 비슷한 시세를 형성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용산이 많이 개발되면서 또 차이가 다시 벌어질 수는 있어요. 아무튼 당분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거의 많이 따라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얘가 올라가면서 이 고급 주택 지역들도 따라서 올라가고 신축 아파트들은 그들과 적당히 키를 맞추는 선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평당 3천만 원 정도인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이건 전국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때 얘기해요. 없을 때. 전국적으로 그냥 보합이에요. 우리나라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가정을 할 때, 그거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정을 할 때 평당 5, 6천 정도까지 가는 건 무리 없을 것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은 저는 크게 무리 없다고 봅니다. 사실 평당 6천이 되면 33평이 20억이죠. 5천이면요 약 16억이에요. 대한민국 집값이 그대로일 때, 그러니까 다른 지역 집값들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10억짜리가 10억에 있어도
이 지역은 충분히 16억에서 20억 정도를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첫 번째,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이 5년 내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 부자들도 수요가 들어오고 그 밑에 직원들도 수요가 들어온다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금 서판교의 아파트들은 고급 주택들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마치 한때 한남동처럼 고급 주택과 아파트 사이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서울의 부촌들은 이걸 따라잡았고요. 아마도 운중동도 어느 정도는 이와 비슷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 두 가지 힘으로 이 정도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준하는 가격 정도에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뭐 전국적인 집값이 또 유동성 폭등으로 갑자기 또 몰랐다거나 아니면 이제 미친 금리 인상 같은 걸로 뭐 떨어졌다거나 경제가 망했다거나 이런 변수는 우리가 이제 전국적인 집값에 적용을 시키는 거고 그 집값은 그대로 있다. 전국 평균 집값은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덧붙이자면 사실 판교 테크노밸리의 급격한 일자리 증가는 서판교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가까우니까 또 새로 생기는 이판교, 삼판교가 서판교랑 붙어 있어요. 여기는 뭐 거의 걸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여기가 뭐예요? 분당이에요. 분당은 뭘 하죠? 재건축을 하죠. 재건축. 그래서 이 서판교를 공부하고 나시면 서판교와 분당 재건축 중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둘 다 관심 있긴 한데 어쨌든 10억이잖아. 아파트가. 분당도 거의 다 10억이잖아요. 구축인데. 소액은 없어요? 한 1억, 2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은 소액이신 분은 서판교는 못해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1억은 못해요. 어쨌든 여기를 갭투로 한다고 해도 한 4, 5억은 필요하고요. 근데 분당 재건축은 1억으로 충분히 하죠. 이건 충분히 합니다. 서판교는 안 된다고 했어요. 분당 재건축만. 그리고 아니면 뭐 저는 자산이 한 4억, 5억 정도 있는데 그럼 둘 다 할 수 있거든요. 둘 다 할 수 있으신데 뭘 해야 되냐? 둘 중에 하나 골랐으면은 어떤 단지를 해야 되냐? 어떤 단지에 투자해야 가장 좋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궁금하실 텐데 예전에 제가 단지들을 많이 찍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여러분을 얼굴 보고 찾아뵙고 오프라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직접 얼굴 보시고 듣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어떤 단지, 어떤 물건을 추천하는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분당 재건축은 뭔지 그런 것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안내를 해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저를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물음표가 아니죠. 운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운중동. 이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꼭 저 운중동에 집 없어요.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 왜 또 부자들 얘기만 해? 라고 댓글 달지 마세요. 이렇게 달지 말라고 하면 달더라고. 제가 분명히 그랬죠. 1,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운중동은 안 돼요. 또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 재건축은 가능하다고요. 여기 못지않게 좋은 곳이 분당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거는 1, 2억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부촌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 부촌을 이해 못하면 부자 동네 이해 못하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부자 동네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한남동, 청남동에 투자할 일이 없다고 해도 얘네들을 이해를 못하면 이 부동산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 영상 내용을 잘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얘기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부자들이 이 방송 안 봐요. 여러분 부자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지 이 영상 많이 안 봅니다. 그냥 영상 안 보고 찾아와요. 상의하러.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소액 투자 1, 1억, 2억, 3억, 5억 이내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부자 동네 이야기를 많이 하면 부자들을 위한 채널인가라고 오해를 하시던데 그 오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나는 금액이 적으니까 경기도 외곽 쪽만 얘기해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그분은 잘 되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 입지들을 봐야 됩니다. 내가 1억이 있더라도 청담동, 압구정동을 다 샅샅이 파헤쳐야 돼요. 반포동에는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하급지도 봐야 되고요. 특히 상급지, 최고 부자들의 그 심리를 이해 못하면 부자들의 심리 이해 못하면서 부동산으로 돈 번다?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